파일럿 방송 우교수와 송 작가의 중화대전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교수와 송 작가의 중화대전과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니하오, 니먼하오. 네, 굉장히 진중하지 못하시군요. 네. 이 동화대전과는요, 사실은 이제 중국, 나름대로 중국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네. 중국에 대한 입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류하고 이 부분을 방송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새로운 시도의 포맷의 어떤 콜라보 방송입니다. 지금 우 교수님 그 정통 중국 주류 전문가신데 유튜브 방송하시죠? 네, 그 우수근의 한중일 TV,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지난 6월달에 막 개설했습니다. 사실상. 네네. 예. 사실 저도 그때쯤 개설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을 하는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 송중기 송 작가고요. 이 두 방송을 콜라보로 내보내는 첫 번째 파일럿 방송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그 한중일 TV 우수근 교수님 방송이 동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팟캐스트 오디오로는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에서 이 방송이 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중국을 이해하고 배워보는 좋은 콘텐츠로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니까요.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애청자분들 많은 소문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맨 처음에 우 교수와 송 작가의 중화 전과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무슨 전과범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먼저 지으신 죄가 많으신 모양이네. 네. 좀 그렇게 사실 바로 얘기하지 말고. 사실 이 전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옛날에 교과서 많이 썼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야. 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는 근데 그쪽이 생각나고. 사실 교과서에는 너무 표면적인 얘기만 있는 거고 예. 공부를 잘하려고 우리가 전과를 봤단 말이에요. 표준전과, 동화전과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런 걸로 공부 안 하셨나요? 저도 했죠. 우리 같은 세대잖아. 왜 혼자만 빠져나가려고 일단 그래요? 나만 꿀리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중국도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뭔가 좀 디테일이 있고 예. 설명이라든지 내용 이해가 쉬운 내용을 다뤄보자 라는 뜻에서 동화전과로 했는데 우리 우 교수님이 수정을 해서 동화대전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화대전과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시간이니까 출연자들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은 두 사람만 보고 계시지만 지금 앵글 뒤에 또 다른 한 분이 숨어 계십니다. 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릴 거고 미스터리한 두 분 맨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죠. 먼저 교수님 자기 자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니까 뭐 그래도 하죠. 저 얼굴 듣고. 네, 요즘 자기 피하시던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우수근이라고 합니다. 왜요?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저는요 그 1995년부터 밖으로 쭉 나돌다가 얼마 전에 한국에 귀국했는데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그 석사과정을 마쳤고 박사과정 수료한 다음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주립대 로스쿨에서 또 석사 LLM을 마치고 이런 식이야? 박사과정은 이런 식이야? 중국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에서 동북아 한중일 중심으로 한 동북아를 전공해 박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 중국, 일본에서 다 유학을 했고 특히 중국에 있는 동아대학교에서 그 교수로 10여 년 동안 재직했는데 150여 개국에서 온 5천여 명의 중국 외국인들과 쭉 지냈거든요. 네. 또 우리 동북아라든가 한반도, 우리 남북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었죠. 저는 그걸 갖다가 한중일이라는 것으로 녹여내기 위해서 우수근의 한중일 TV를 만든 것이죠. 네, 3개국어 다 하시는 거죠? Of course, 땅난, 네. 메이온틸라. 야, 교수 아닌데. 네. 제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네,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98년도부터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이제 야인이었죠. 비즈니스를 위한 거를 했기 때문에 베이징, 상하이는 물론이고요. 중국의 거의 오지까지 사업이 될 수 있는 일들은 다 쫓아다니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장. 지금까지 우물만 팠을 뿐. 지금부터 하면 돼. 물이 안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이물 터지잖아요. 야, 이건 뭐 제가 늘 별명처럼 얘기한 10조세. 네, 10조세 대한민국에 뜹니다. 네. 아무튼 저는 이제 팟캐스트 방송과 유튜브를 다 하고 있고요. 조금 이제 비주류 전문가로 조금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겨우만 대한민국에 1000만 명 정도 되시지 않을까. 와. 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우 교수님의 팬층과 저를 아는 애청자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요, 우리 이렇게 콜라보를 통해 가지고 중국은 실컷 조건 우리가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점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긍정이건 부정이건 더 많아질 텐데 우리가 제대로 걔네들을 알아야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이고 편견, 선입견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우리 송 작가님이 하신 그런 현장 경험 같은 것이 특히 비즈니스 현장 경험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분야하고 우리 송 작가님이 주력을 하는 분야,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더 콜라보를 밀려가지고 우리 이것을 보는 중국과의 관심이 있는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혹은 외교에도 뭐 중국과 조금 더 효율적인 거래라든가 외교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이 있죠. 간절한 바람이 있죠. 네. 멘트 길어. 짜증스러워. 자, 마지막에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방송의 실질적인 진행자이자 꽃이자 마스코트. 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보미 작가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 작가의 중국 이야기에서 일하고 있는 보미 작가라고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전국에서 좋아합니다. 봄봄봄봄 보미 작가님. 이런 60년대 개그. 네. 네, 저는 60년대 태어났는데. 보미 작가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요. 저는 방탄중년단, 네, 방탄시니어에서 BTS 맞습니다. 네, 욕을 하지. 네, 이 얼굴로 방금 나한테 욕을 했어요, 보미 작가가. 네. 하여튼 이제 본격적으로 중화대전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복잡한 비즈니스나 이런 얘기보다도 예. 첫 시간이니까 중국인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네. 오해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보미 작가한테 이제 먼저 질문을 좀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엄청나게 많이 해서 갖고 왔길래 이걸 좀 제안해서 정리를 한 서너 가지로 뽑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서로 교대로 한번 예. 토론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죠. 예. 질문 주세요. 네, 중국은 첫째로 만만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행동이 느리다, 뭐 게으르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작업을 진행할 때 세워라 내워라 하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특히 본인한테 손실이 되는 부분은 더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게으른가요? 만만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뜻대로만 하면 그냥 이걸 뭐라 그래야죠? 느리게 간다? 천천히. 예, 천천히 간다. 뭐 이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의 조급증에 비하면 얘네들은 왜 이렇게 동작이 느린가? 사실 중국 가서 보면요,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 발걸음도 한국 사람보다 느린 것 같아. 그리고 시간도 더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게으르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편견이 있다고 봐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사람 게으른 게 아니고요, 길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인의 특성 같은 건데, 중국이란 나라는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기획하거나 결정할 때 우리처럼 야, 하루면 되지, 2시간이면 되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것들이 기획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요, 보통 3박 4일 정도 걸려서 여행을 가야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그런 거고, 무슨 뭐 계획을 세워서 잔치를 한다고 해도 한 달을 준비해서 한 달을 해도 그게 제대로 될까 말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길게 봐요, 시간을. 그리고 그 길게 본 시간에 맞춰서 천천히 단계별로 준비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한국 사람들한테 좀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전적으로 그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 가깝지만 서로 다른, 서로 이제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또 저는 만만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 사안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접 자기 비즈니스 자기 이익하고 직접 관계되는 사안이라면요 만만데 없어요. 콰이 더 빨리 우리보다 더 빨라요. 당장 자기 이익한테 관련되니까 더 빠르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일하고 관련되지 않는 거라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세워라 내워라 누가 뭐라고 다 귀찮아 미루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는 사람의 지역에 따라 다르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으니까 우리랑 다른 측면에서 만만대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은 도시 지역 같은 경우 특히 상하이 같은 경우라든가 북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간의 흐름이 되게 빠르거든요. 하지만 저 내지 소부 내륙 지역 같은 데 가면 아직도 똑같은 한 시간이 똑딱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만만디 제가 상하이에 살면서 만만디는 거의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콰이는 빠를 쾌짜거든요. 우리보다 더 빨리라는 것. 사람들이 걸음거리도 우리가 더 빠르고 그러거든요. 출퇴근 시간은 특히 더 그러거든요. 네,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제가 보충을 하자면요. 이 만만디가 이 나쁜 어떤 그 뉘앙스의 단어로 이게 인식이 되는 거는 이게 비즈니스하고 연관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비즈니스의 속도 진행하고 중국 사람이 진행하는 진행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만만디를 느리게 보는 반면에 중국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있어서 이 한 사람이 조직을 대표해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아요. 조직 내부 상하 수평이 전부 다 의견 조율을 구하고 거기에 동의가 됐을 때 이 의사 과정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회의를 해도 우리는 한 서너 명이서 대표자가 모여서 할 회의를 얘네들은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이 사람 저 사람 나중엔 통합부서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회의를 거쳐요. 그러한 의사결정의 구조의 차이 때문에도 일 처리가 빨리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비즈니스에서 한국 사람이 먼저 지쳐요. 제풀에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게 되다 보면 비즈니스의 결정에 있어서 한국 사람이 서두르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만만디가 중국 사람의 일종의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다루는 전술처럼 이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만만디는 쭉 해왔던 자기들이 아무렇지 않은 자기 전통인데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 근데 우리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화병 나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쟤네들 왜 이렇게 늦어 하니까 어차피 늦건 안 늦고 우리가 판단하건 안 하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속도대로 하거든요. 중국에 가면 중국의 룰을 따라야 되는 것인데 우리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속병 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잘 되던 협상도 안 되는 그렇죠. 경우는 적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이 새끼들 느려 터져 먹어서 못하겠어. 네. 나 안 해. 그리고 네. 제풀에 던져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나 무슨 단가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결정이 안 나와요? 그럼 150원에 할 거 그냥 100원에 줘. 그러니까 이런 손을 자체로 하는 거야. 중국인들은 그걸 또 이용을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벗어나면은 중국에서 만만디라면은 만만디의 나라라는 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출 필요도 있어. 안 그러면 결국은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내 비즈니스도 안 좋고 내 외교에도 안 좋거든요. 옛날에 그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임상우이가 인상을 갖고 중국에 들어가는데 중국 거래업자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속 물건을 안 팔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만만디로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당에다가 풀어놓고 불을 질러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쫓아와갖고 바로 10배 가격의 물건을 사가는 거예요. 이게 만만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명한 대응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종의 루틴으로 생각을 하고 시안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일찍 이거를 결정하려고 이쪽에서 서두르게 되다 보면 저쪽 페이스에 말리는 거고요. 어차피 네가 만만디로 간다면 나는 그보다 더 기다려주마라는 태세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비즈니스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필요해서 불렀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만만디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만만디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중국은 우리 옆나라지만 우리와 확연히 다른 게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의 관점에서 계속 바라보고 이상하다, 쟤네들 왜 그래 하면서 비난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 나빠지고 우리가 더 많이 손해를 보고
만만디도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중국에 저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우리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같은 그 방송이 중요한 것이죠. 중국을 잘 파악을 하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숟가락을 훅 얹으시네. 저랑 나중에 사업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뭐 재능 해보시죠, 있으십니다. 뭐. 네. 자, 두 번째 질문 던져주세요. 네, 중국은 관시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관시는 어떤 인간관계 형성을 말하는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계잖아요. 관계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는 사이, 면전도 튼 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관시 있다, 뭐 난 누구랑 관시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만나서 같이 술 진하게 먹거나 밥 비싼 거 먹었거나, 그래서 내가 그만한 접대를 했으니까 우리 관시 좋은 거야 라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유. 근데 관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고, 뭐랄까, 하여튼 혈연보다도 더 무서운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게 사실은 관시입니다. 좀 보충해 보시죠. 그러니까요. 관시라는 것이 지금 딱 맞는 말씀이신데 형성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중국인들이 또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관시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누구나 관시 하니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인 자신이 내 관시, 내가 중국 공산당 누구를 알고 몇 마디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혹해서 거기다 또 몰려가거든요. 게다가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은 간도 쓸개도 빼줄 듯이 하거든요. 뭔가를 자기들이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양반 체면에 뛰면 안 되지 뭐 하지만 중국은 정말 이 손바닥이 손금이 없을 정도, 지문이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관시 중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관시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싹싹 빼먹고 하는데, 관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말로도 우리나라도 인맥 있지 않습니까? 네. 인맥이 어떻게 한순간에 밥 몇 번 먹었다고 해갖고 중요한 것까지, 아주 비밀스러운 것까지 얘기하고 공유할 정도로 쉽게 되겠습니까? 중국도 그만큼 더 만나고 더 대화를 하고 서로 모든 게 더 많이 통하고 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이 또한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맹점 중에 하나인 것이, 관시 중요하지만 내가 관시가 많아라고 말하는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조선족 혹은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관시가 내가 누구를 알아, 높은 사람을 잘 알아서 내가 이 얘기하면 해결이 돼. 이것도 100% 사기입니다. 요건 브로커예요. 브로커들이 내가 무슨 여기 장관을 알아, 무슨 맞아, 경찰 알아, 이런 얘기들은 100% 안 되는 게, 맞아요. 진짜 관시가 있으면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아는지를 감춰요. 맞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시라고 하는 거는 나랑 돈을 주고받았다든지 뭐 같이 뭐 약점을 주고받았다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 사람과 나와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또 이 사람하고 한 사업에 있어서 이득은 반드시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가 맺어지는 관계가 관시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에도 안 되는 일이고 못 봐주는 일이지만 이 사람은 봐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관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인맥관계, 혈연관계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할 수 있고 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나 죽은 다음에라도 이 사람이 내 뒤를 봐줄 수 있어라고 믿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관시인 거야. 그래서 내가 만일에 불법적이거나 좀 어떤 청탁을 하게 되더라도 그걸 들어주는 거고, 그걸 들어주는데 이 사람이 누군데 내 말 듣고 이 얘기 들어줬어라고 밝히는 관시가 아니라는 거지. 게다가 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지도 먼저 파악할 필요 있어요. 내 자신,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어떤 의미가 있길래 과연 저 사람은, 말씀하신 것은 관시라는 것은 깊이 있게 정말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가족까지도 돌봐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 큰 역할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 가족도 이 사람이 도와줄 정도가 정말 가장 깊이 있는 관시거든요. 과연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이길래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길래 그 정도의 관시를, 이 사람은 나에게 그 정도의 관시를 느낄 수 있을까, 나하고 그런
관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할까라는 것.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이 사람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는 것은 그 위험한 것이죠. 교수님, 예. 우리 관시 맺었는데 5천만 땡겨주시지. 요게 이제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관시에 있어서. 나는 이제 중국인이 아니니까 바로 나오죠. 그 반응이. 그래서 이런 관시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관시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 관시가 맺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전부 다 감당하고 수용하고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는 각오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관시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관시의 이해 충돌이 있어요. 나는 이쪽 라인의 관시야. 근데 저쪽 사람은 저쪽 라인의 관시인데 이게 부딪혔어. 그러면 100% 힘센 사람 관시가 이겨요. 그러니까 나는 국장 하는데 저 사람은 성장 알잖아. 그럼 성장 쪽 얘기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겨. 그러면 수긍을 해줘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저쪽이 훨씬 더 센 사람을 댔다더라. 돼서 못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수긍을 해줘야 돼. 그거를 전쟁을 하겠다고. 어떤 새끼가 우리 일을 가로챘어 또는 누가 뺏어갔어 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조직하고 붙어보겠다라고 나서는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관시에 관계된 사람이 다 몰살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 라인하고 성장 라인이 붙었다. 당연히 성장 라인이 더 세죠. 그렇다고 해도 국장 라인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요. 절대 안 되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자기 체면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줄 테니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하지만 자기보다 더 큰 관시가 힘이 있는 사람이 만나고 자기가 힘을 발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의미건 이건 도움을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간혹 별로 볼 일 없었구나 하면서 얼굴을 확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네. 안면몰수하는 케이스도 절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쪽 라인도 그대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이쪽 체면을 우리가 더 세워주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사람한테 나의 체면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 라인이 잘못되거나 성장 라인이 못하더라도 이 라인을 통해서도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 기존의 국장 라인 플러스 새로운 성장 라인을 양쪽 다 갖고 가게 되는 것이죠. 네. 아무튼 이 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들이 필요할 텐데 그건 다음번 기회에 실제적인 결국은 중국 안의 모든 비즈니스는 관시 싸움이야. 줄 싸움이란 얘기야. 무조건 이기려면 시진핑 관시 잡으면 끝이지. 하지만 시진핑 관시도 그 밑에 있는 뭐 다른 왕치산 관시나 또는 뭐 총리 관시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서로 관시를 주고받는 조직들 간에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한 결정이 났을 때는 또 수긍해주는 자세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예를 하나만 더 들어서 생각났는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아는 어떤 한 그 기업의 대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자동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자동차가 없으니까 그 기업에 자동차가 많으니까 한 대를 좀 빌려가지고 쓸 필요가 있었는데 나는 그 기업의 대표를 아니까 대표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평상시 내가 그쪽에서 그 자동차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계를 잘 못했어요. 나랑 그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는 네가 나한테 들어주지 않겠지. 하지만 난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사장이 있으니까. 대표한테 바로 얘기, 대표가 당장 전화해가지고 해주라고 했죠. 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자기하고 안 좋다라는 걸 알고 막 안 해준 거예요. 넌 사장 말도 안 들어? 사장이 해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봤자 이 사람은 뻗팅기는 거죠. 사장이 이제 전화하게끔 사장이 전화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그런 차 다 지금 나가가 없다고. 차가 있는데도 나가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나갈 예정이라는데 사장이 와갖고 일일이 다 확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다고 가장 힘 있는 관시 그 라인만 소중할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시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아무리 좋은 관시라도 지금은요 불법적인 것은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적법하고 합법한 범위 내에서 이전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관시였지만 네. 지금은 소화촉진제, 합법적이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아무리 시진핑 라인이라도 지금은 불법적인 거라면 들어주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나중에 큰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것을 관시로 대갖고 하려고 한다는 것,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거 주옥 같은 멘트입니다.